네, 반갑습니다. 7월 21일 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이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05네요. S&P 500은 마이너스 0.01 이렇게 나타났죠. 근데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 상승 출발을 했다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음봉이죠. 주가가 이렇게 혼조세를 보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한 경제 지표가 없는 가운데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말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죠.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과연 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힌트가 없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EU와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 요인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들 한 번씩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애매할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네, 지금 계속 약간씩 눌리는 형태의 느낌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토요일 거 봐야 되겠죠? 네. 토요일 거 초반 걸 보시면 여기 있어요. 네. 뉴욕 증시 미국과 EU 협상 난항의 위험 회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자,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아니라 회피 현상을 하는 거죠. 협상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EU 연합에다가 최소 15%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자, 15% 관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EU 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진 않죠. 네, 그래서 협상이 얼그러지게 되면은 일단 고율의 관세를 EU 쪽에 매기게 될 테고, EU 입장에서는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보복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게 되겠죠. 그러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나빠지게 되고, 미국과 EU와의 이런 협상이 얼그러지게 되면 다른 국가들과도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일본과도 뭔가 삐걱대는 모습이 좀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는 우리나라 쪽에는 좀 우호적인 상황을 좀 얘기했어요. 네. 한국은 그래도 시장 개방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일본은 시장 개방 안 할 것 같아. 걔네들은 관세를 좀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 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돈을 주고서 사주는 놈이 가장 힘이 센 놈이라서 글쎄요, 미국 쪽에 좀 끌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네,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미 정부 측 관료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트럼프는 10% 이상의 상호 관세를 고려하고 있고, 그것이 최소 15에서 20% 정도는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8월 1일부터는 EU의 모든 수입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15%에서 20% 정도의 관세까지 낮춰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협상이 되었을 때 이야기죠. 지금 무슨 얘기냐, EU 쪽에서 미국에게 무언가를 던져줬을 때 그것을 미국이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관세를 15에서 20% 정도로 낮춰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 보긴 해요. 자, 애초에 30% 관세를 협상료로 여겼다는 점에서 15%라는 숫자도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5%로 잡혀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일단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10% 이하 까지는 낮춰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요, 이 협상,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그런 변동성 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고,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그 전에 앞서서 그 월러 이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7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미룰 만한 실질적인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7월 29일하고 30일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열리는 FOMC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는데, 딱히
특히 네, 파월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소수 의견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전체 위원 중에서 소수 의견이 이렇게 금리 인하 쪽으로 뭔가 가닥을 좀 잡아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보통 그 다음번, 네, 다음 차수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 이야기가 아마 9월달 정도에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월이 트럼프한테 이제 빈정이 상하거나 네, 화가 나버리면 금리 인하 안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 그 수요일인가 지금 연설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들어보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힌트를 준다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글쎄요. 네, 일단은 이번 달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지 않았을까 생각돼서 증시에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고 유틸리티 쪽은 주가 좀 뛰었다고 되어 있네요. 에너지는 하락을 했고요. 이미 소비재는 1% 가까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분기 호실적에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 같았는데 주가는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썩 좋은 내용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일단은 뭐 관세 부담감 그대로 나오고 있고 또 H20에 대한 부분도 약간 잡음이 있죠. 반대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중국 쪽에 팔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되게 어이없는 네, 그런 내용들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들이고요. 관세하고 파월의 그런 얘기들이 가장 네, 움직임이 조금 네,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제 종목 진단 해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법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서명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달러 기축통화 관련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적으로 전쟁이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 이 디지털 화폐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등장하게 되고, 자, 그것이 이제 주력 요소의 어떤 거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달러로 네, 해외에서도 결제하게 되는 상황. 그러면 달러가 전 세계를 뒤집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각국이 좀 발빠르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각 나라에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하면은 한국 결제 시장을 다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럼 통화 주도권을 이 디지털 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미국에게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만이라도 이 통화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 이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좀 괜찮을 수도 있겠죠.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이런 서명 이 이후에 또 바로 시행되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뭐 일단은 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뭐 거래처라든지 또는 시스템적으로 또는 뭐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네 어떻게 네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된 거지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도화되고 진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많이 반영했다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처럼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올라가게 되면 더 좋겠지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라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돌아서는 형태 그런 모습들을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자, 미국이 지금 이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를 잡아가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축통화 위치를 놓쳐버리게 되면 이 국채 미국이 지금 국채 발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네, 채무를 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네, 위치가 흔들릴 수 있겠죠.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에 밀려나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거야? 네,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기에 약간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미국 흑연 관세 이거 얘기해드렸죠. 자,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93.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흑연 제품에 대한 총 관세 160%까지도 인상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포지션은 일단은 전기차 쪽, 네, 2차전지 쪽에 긍정적 요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리튬 가격 인상. 자, 중국 기업들이 리튬에 대한 감산 이야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잡힐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시총 상위권으로 다시 귀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워낙 많이 내려갔었던 형태였고 잊혀진 그런 형태로 느낌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대치는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2차전지 종목들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국민 재테크 선호 1순위가 주식이다. 네, 원래는 부동산이었는데 이제는 이 주식으로 바뀌었대요. 자, 국민 3명 중 1명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을 선택했다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은 2000년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한국갤럽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행을 했는데 가장 유리한 것은 부동산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3%, 예적금 같은 경우는 20%, 가상자산은 9% 정도 잡혔다. 근데 주식은 31%가 주식을 꼽았다고 되어 있죠. 자,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올라오니까 이런 변화가 좀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진행했다면 여기에 주식이 1등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아마 시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또 타격을 좀 줬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 억제하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에이씨 이제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어오려는 자금들이 제법 있는 걸로 생각되고 어떤 종목들을 선호하느냐 고배당주들 있죠. 네, 고배당주 또는 이제 ETF 쪽에서 월 배당 주는 종목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또 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뭐 일부 자금들은 당연히 뭐 테마나 이런 것들 쫓아갈 수도 있겠고 부동산만 하다가 주식으로 넘어오시면은 뭔가 좀 막 헷갈리고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또 공부를 위한 네,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네, 이 시장의 전반적인 그 재테크 수단이다라고 한다면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이 싸움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증시 대기자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네,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전 연령층에서 주식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주고 있다. 근데 50대와 40대가 네, 선호도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50대쯤 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거나 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남아 있는 여유 자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런 쪽으로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 쪽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보다 주식 쪽이 더 훨씬 더 괜찮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부동산 집값은 약간 주춤하는 가운데 주식 시장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기대감을 좀 가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식시장 에이 별로야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아직 주식시장은 상투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대외 변수에 의한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주도주 판세가 바뀌는 거 아니냐, 조방원 대신에 IT 고배당주를 샀다. 고배당주하고 IT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판 거는 있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이 9천억 정도 매수가 순식간에 들어와 줬고요. 그 다음에 배당 있는 쪽 이런 쪽에 매수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는 일단 역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구분이 되죠.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게 되시면 IT와 2차전지였더라. 자, 네이버,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G엔솔루션 이런 2차전지 업종들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거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지주나 삼성화재, 우리금융지주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근데 개인들 순매수 종목들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2차전지 같은 경우 이제 뭐 반등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이버, 카카오페이, 뭐,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은행주, 보험주 이런 쪽은 높은 쪽에서 너무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 순매수 아직 1위 차지하고 있고, KPS, 한전기술 등등등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약간씩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점, 순위가, 이 상위권에 있었던 종목군들은 이제 좀 팔고, 이제 다른 쪽 넘어간다. 왜냐면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들에서는 매도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한번 흔들리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더 피곤한 상황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자, 일단은 뭐 그런 정도였고요. 일요일자 뉴스를 살펴보시면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원자력 쪽 강세 보이는 부분들, 뭐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민생회복, 네, 소비 쿠폰 신청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삼성전자의 시간이 이제 오는 거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판 외국인들이 어디 갔냐 봤더니 삼성전자로 네, 다 옮겨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9,200억 순매수했고요. 하이닉스는 7,000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하이닉스를 팔기 위해서 리포트를 내세운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매도를 위해서 리포트를 꺼내놨든, 아니면은 리포트가 나와서 외국인들을 팔았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리포트를 통해서 팔아먹고 있고, 단기간에 해결될 얘기가 아니다라고 본다라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매도를 전량 다 진행을 하긴 했는데, 약간 조정을 받고, 네, 다음에 다시,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들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할 테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챙기고, 이제 변화를 좀 포트에 좀 만들어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요소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두 종목 모두 공매도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하이닉스 쪽에 늘어나는 공매도는 걱정될 수 있죠. 왜냐면 매도를 더 압박해서 떨굴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더 싸게 살려고 마음 먹었다라면 공매도를 동원해서 아마 매도를 더 때릴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삼성전자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간 다음에 때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올라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려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매도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늘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물량은 크지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 공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더 이어질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각도가 굉장히 날카롭게 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원래 이렇게 날카롭게 쓰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참고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삼성전자에 또 이제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대를 많이 걸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7만원 정도 한번 넘겨주는 모습은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방원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종목들, 또 금융주 섹터 이런 쪽에서 조정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시장이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삼성전자를 붙잡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올려놓고 시장을 누르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시장 전체가 하락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뭐 폭락으로 연결되는 그런 재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 차익 매도가 필요할 때 삼성전자를 올려서 붙잡아 놓고 걔네들을 때리고 내려가는 형태, 즉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한 상태인데 속에는 완전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흐름들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런 정도고요. 뭐 일단은 열어봐야지 될 것 같긴 한데, 네, AI 반도체 상위 5%가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 네, 수익성이 일단 그쪽이 좋긴 좋죠. 네.
결과적으로는 기업들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AI 쪽, 네, 시장이 커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 번씩 체크하시고요. 자, 일단은 오늘도 삼성전자가 얼만큼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시장은 약간, 네, 조정의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를 계속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추가적인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좀 봐주시고, 틈새 종목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틈새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은 또 큰 주도의 어떤 흐름보다도 개별 종목군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너무 공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네, 지켜보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이따가 9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 무방에서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9시에 무방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